허승교의 뉴스 농장. 경북도당 위원장 네. 재수만에 당선이 네. 되셨습니다. 맞아요. 시의원 또 재수. 네. 도당위원장 재수. 정의당 경북도당. 네.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주요 활동과 집중한 의제를 소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북이 이제 노동 현안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능한 한 이제 현장을 좀 이제 가려고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포스코 본사를 또 입문단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그다음에 사내 하청 노동자들하고의 또 간담회, 이제 이런 거를 해서 어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안 사항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이제 같이 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올해는 이제 경주의 공공 부분에 이제 노동 현안 5개 부분이 있었거든요. 5개. 예, 경주시청과 관련된 이제 5개 현안이었고, 이제 하나는 수도 검침원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다음 이제 한경직 노동자분들의 이제 근로 시간의 문제, 근로 조건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압축 차량의 문제. 정동극장에는 11개월만 근무를 하셨거든요. 공공기관이 11개월만 이제 채용해서 또 일단은 근로 연소성을 또 단절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미디어 센터 이제 해고 노동자분들, 이런 현안에 대해서 도당이 계속 5월달에 이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협상을 했어요. 그 일주일에 한 2-3번씩 계속 가가지고 정의당, 민주노총 경주지부, 민주노총 공공, 좀 경주시와 집중 협의를 해서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경산에 계시는데 화암도 가셔야 되고 경주도 가셔야 되고 정말 예천에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예천까지요. 고향 하수구 민원이 막 들어옵니다. 아니 그래서 네, 빡세네요. 네, 경북이 또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에 제일 넓은 곳이고, 넓죠. 네, 시군도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곳이고, 아무래도 이 정의당 경북도당이 그 경산의 엄정에 보다는 조금 이름이 덜 알려져 있지 않나. 이 정의당이 경북의 23개 시군 중에 이 지역위원회가 있는 곳이 5곳밖에 없잖아요. 네. 네, 5곳이 있는데 이 5곳은 적어도 내년에 지방선거 출마한다. 그렇죠. 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지금 포항, 네. 경주, 그다음에 경산, 구미, 영주. 아니요, 구미는 지금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세 군데네요. 네, 세 군데. 예, 경주. 남부 벨트. 예, 네. 동남부 벨트에서 지금 출마를 준비 중이고 그래 이제 2명님란 얘기도 있어서 네. 한 4분 정도. 아, 네. 내년 지방선거 경북도당 예. 전략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각오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를 낸다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지속 가능한 후보를 내어서 이제 성장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후보의 이제 역량 강화를 하고, 우리는 TF팀 2차 회의를 했었어요. 이제 3차 회의해서 그 안을 들고 이제 경북에 있는 지역위원회를 다니면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후보 제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지방선거를 할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 정의당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전에 더 큰 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네. 정의당도 지금 대선 논의가 한창인 것 같은데, 네네네네. 도당위원장님으로서 차기 대선 정의당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이거는 당에 아직 8월 20일쯤 돼야 이제 공식적인 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진보 정당이 4개 분야에서는 뚜렷한 해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공공의료,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민간 의료의 비중이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의료 사각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경우고, 그러면은 이제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책을 좀 내야 된다 생각하고, 그다음 이제 교육의 문제. 교육. 예. 그다음에 뭐 그러면은 의료의 상한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북유럽처럼 교육의 상한선을 두어서 우리가 얼마까지 이제 이상이 넘는 거는 국가가 좀 책임지는 그런 이제 무상 교육 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용의 문제인 거죠. 예. 그러면 가장 한 게 일자리, 그다음에 실업보험,
그 다음에 이제 재취업 교육 훈련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각가지 이제 연금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토지와 관련된 부분, 주택과 관련된 부분 좀 이런 정도의 대선 아젠다를 내야 이게 이제 뭐 진보 정당이 어떤 국가 구상을 가지고 있고 복지 체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재원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고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좀 저는 대선을 치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은 대선 출마 생각도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아, 네. 대선은 불출마. 네. 대선 말고는 다른 건 출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앞에서는 우리 그 엄 의원님의 아주 그 뛰어난 의정 활동과 이 긍정적 평가가 좀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아주 좀 이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정의당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이 대선 계획과 별개로 대선에 나가겠다라는 분도 안 나오고 이 거론되는 분도 없고 정의당원들이 타 정당에 대선 후보 지지 선언하고 막 캠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상황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이제 정당이 사실은 이제 가치 정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또 되게 이었잖아요. 김종철 우리 이제 성추행 사건을 통해서 당이 되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큰 틀이 좀 흔들렸죠. 당이 이제 흔들린 상황이고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를 들자면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주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지대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이런 거고. 근데 우리 사회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러면 정의당의 존재가 뭘까? 정의당의 정체성을 뭘로 가져가야 되는가? 새로운 정치를 제시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리고 나는 누굴 대변해야 되겠다고도 정확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없으면 진보정당이 뭘로 돌파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명확함을 제시하지 못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당내에서 나간 후보들이 있겠죠. 이제 할 거예요. 9월달 이제 되면은 이제 선거일 하면서 8월 말쯤 돼도 이제 나올 것 같고 후보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이제 비전이 쫙 보여야죠. 쉽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당의 실력이 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엄 의원님은 정의당의 이 정치인들 가운데 이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 좋겠다 이런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잘 없는데 저는 양경규 후보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양경규 후보일까라고 했을 때 최근에 그 정의당 내 의경그룹 일종의 이 정파 전환이 출범했고 공동대표에도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양경규 후보. 이제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첫 정파예요. 양경규 의원님을 좀 이렇게 높이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전환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사람들이 비판하기 쉽지만 진짜 현장을 가서 현장에 있는 같이 생각 있는 사람을 모으고 설득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당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자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전환, 신생 정파, 의경그룹 전환을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환은 김종철 대표 선거할 때 그때가 저 단일한 조직이 있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여러 지역과 조직이 같이 모여서 이제 각자 선거를 했는 거예요. 경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그냥 흩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좀 함께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누면 어떻겠냐. 이제 이렇게 출범한 거고 이제 조직
이 만들어진 거고 어쨌든 뭐 그 전부터 당내에서는 좌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념으로 한다면 이제 삼민주의에 이제 가깝고 삼민주의를 추구하고 이런 조직인 거고 좀 300명 넘게 회원분들이 이제 모집하고 있고 2억 원 넘게 자금을 모아서 이제 정치학교도 만들고 그다음에 팜플렛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매체 활동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하게 볼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경향적으로 이제 같은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정당 정치가 정말 바로 서야 된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추구하고 있고 그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 경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분야별로 이런 정도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현실 한국과 이제 한국의 정치 현실과 그걸 수치화하고 그다음 뭐 재원이나 정책이나 또 정책 방향성이나 한 번 또 만들어내고 그래서 좀 현실 저는 사실 실사구시라고 생각을 하고 좀 현실에 발딛는 그런 삼민주의 정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공동대표 4인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엄정희 네. 의원님이. 양경규 전 노동정 전 대표랑 또 김윤기 전 부대표와 함께 지금 공동대표 총 4인을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서 엄정희 의원님이 어떤 역할하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계획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고민이고 또 현실적으로 뭐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트워크에서는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 만약에 이제 그 큰 가치 중심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조금 정밀화하는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저의 성장보다는 좋은 정당을 만드는데 좀 일원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이가 드니까. 네, 어머님이 경산 지역에서 멋진 의정 활동을 한 것처럼 정의당이 더 건강한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또 전환 내에서도 앞으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허순계 뉴스농장은 뭐 특정 정파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건강한 활동을 응원하고요. 어머님이 정의당 내 당내 정치 활동하는 데 있어서 또 굉장히 큰 인연이 되고 활동에 참가가 됐던 분이 계시죠. 지난 7월 고 노회찬 의원 3주기 주간이었습니다. 또 노회찬 의원과 엄정희 의원의 인연이 있고 또 당내 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따르고 네, 함께했던 그렇죠. 부분이 있는데요. 네. 92년도 92년도 제가 대구에 처음 왔을 때 노회찬 의원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냥 뭐 회원들 그때 진정추 회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그때 이제 모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서 노회찬 의원님을 처음으로 봤고 거기서 노회찬 의원님이 우리는 해바라기처럼 해를 바라보며 해가 있을 때는 해바라기가 위로 보고 해가 지면 또 고개를 숙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강연을 하셨어요. 내용은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러면서 저런 분이 진짜 대통령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그때 20대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냥 이렇게 봤겠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노회찬 의원님이 되게 이제 마음에 가더라고요. 글을 쓰고 하는 것도 정말 뭐 이렇게 두꺼운 운동권에 두꺼운 옷을 벗어야 된다. 뭐 실사구시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치인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 많겠죠. 근데 다 어디 가요? 뭐 약수터 운동하는데 이런 데 가지. 누가 그 새벽차 타면서 거기 있는 청소부 하시는 분들 만나러 그런 현장에 가겠어요? 저는 그게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몸도 가요.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을 대변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현장을 안 가요. 저는 그게 차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님을 항상 이제 존경했고 그리고 원래 좀 말이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제가 이제 노회찬 의원님 좀 팬이니까 뭐 경북 선거를 한다고 하면 노회찬 의원님은 그냥 전화해서 그냥 뭐 잘 있나 뭐 이런 얘기만 하지 자기한테 선거 운동을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별로 전화도 안 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갖고 그러면 선거를 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면은 좀 도와주라는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당내 선거 당내 선거를 할 뭐 때 대선 후보 나왔을 그렇죠. 때 네. 그래서 그냥 다 알아서 막 어림 잡아서 수행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분이죠.
노회찬 의원 3주기 되면서 아마 그 엄 의원님은 개인적인 연도 있으시고 더 생각이 나실 텐데 요즘 최근에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아 정의당이 달라졌다. 노회찬 의원님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감정이 드시는지. 거만한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 또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있는 분이 사실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역은 되게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저도 경북을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당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당원분들은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대표 정치인이 없는 거예요. 당에. 물론 뭐 있죠. 심상정 의원님도 있고 이정미 의원님도 있고 뭐 여영국 대표님도 있지만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분이 정말 우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속 시원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이 없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 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뭐랄까 그 민주당 당원들이 노회찬 의원을 언급할 때는 늘 그러니까 왜 정부에 협조하지 않느냐, 지금 정부 여당에 협조하지 않느냐, 노회찬 의원이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제 품격 있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균형 감각이라고 해야 하나, 정치인이 가져야 될 균형 감각. 다른 사람을 디스하면서 자기가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투로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기 때문에 그게 덕목이었고 장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노회찬 의원 진보신당 있을 때 또 엄청 막 욕하고 별로 안 찍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렇죠. 우리 정의당이 나아가야 될 참고될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비판은 정의당에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여튼 노회찬 재단 평생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평생 회원이거든요. 경북에서도 경북 노회찬 재단을 노회찬 의원을 네. 기억하고 추모하는 분들끼리 함께 모임을 해봤으면 좋겠고 네, 하입시다. 그런 자리를 하는데 우리 허승계 뉴스동장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회찬 의원을 기억하는 경북 모임 합시다. 분들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또 9월에 개봉하는 다큐 그것도 노회찬 같이 육사 얘기를 일일도 해요. 경북 지역에서 같이 보면 좋겠고요. 지금 정의당 얘기만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의당의 팬이고 정의당을 좋아하는데 본인 당도 아닌데. 저는 녹색당 돌발 질문입니다. 네. 엄정혜 의원님 녹색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그때 이제 직접 행동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 그거 보면서 정말 되게 신선했어요. 지구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그린 뉴딜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우리 국민 개개,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국민 개개인도 삶의 패턴을 좀 아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비에 물들어 있고 좀 인간 중심으로만 다 생각하고 있고,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 지구 안에 속에서의 인간으로서 좀 공존할 수 있는 삶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정말 되게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건데, 근데 정부 정책은 전부 다 뭐 수소 에너지, 전기 에너지, 태양광 뭐 이런 거 에너지 전환 뭐 이렇게만 사고를 하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걸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녹색당이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해달라면 좋겠다. 네네네. 경북에 엄정혜 의원님 지지하는 녹색당 의원들 많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역에서도 이제 녹색당 당원분들하고도 같이 하는데 우리도 집권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녹색당과 정의당도 집권당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성자 독식이 아니라 좀 공존하는 정치, 공존하는 삶, 서로 협력하는 삶, 정치 뭐 이런 거는 정말 불가능할까? 여전히 물음표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존의 정치를 녹색당, 정의당 또 그런 정치를 변하는 분들과 함께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녹색 정의 연정. 청록동맹이라고 하죠. 일단 보니까 경쟁 상대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네요. 지역도 다르고 아직 녹색이 더 커가야 돼서 함께 성장하면서 연정, 경쟁 상대, 협력 상대죠. 연정의 대상으로 언급해 주시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탔다고 녹색당을 이렇게 흡수하겠다.
연대하겠다. 네. 협력해서 이렇게 또 정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정혜 의원님 모시고 다양한 의정활동과 정치인으로 삶, 또 정당 활동에 대한 고민까지 나눴는데요. 엄정혜 의원이 다른 대한민국의 다양한 정치인들과 다르게 또 경북에서 특별한 거는 기득권 양당 구도 또는 뭐 특정 정당 독점 구도에서 진보 정당 정치인으로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나은 진보 정치나 진보 정당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진보 정치, 진보 정당 고민하는 분들, 시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전히 저는 정치가 해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삶이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저는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는 정당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당 시스템이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사람들은 좀 당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이 되어서 좋습니까? 예, 뭐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한데 그래도 그 모든 국민들이 정당에 가입해서 한다고 하면 더 좋겠죠. 네. 정당주의자 엄정혜 의원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정당을 고민하고 공헌못하는 우리 당원분들, 시민들과 함께 경북 정치를 바꿔가겠습니다. 네, 이 다음번에는 아마 우리 경북도지사 후보로 이 초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의 모범 정치인, 경북의 자랑스러운 숏컷 정치인 엄정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